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역임내 유동진 법무사입니다. 이제 5월 초 총선이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의 유학 및 이민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Q&A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대 분들은 한국에서 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군 기준으로 기술이민 점수 해당 직업군보다 높아서 해외에서 바로 신청 혹은 이제 그 전에 호주에서 유학 및 경력을 쌓으시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예전에 일했던 호주 고용주가 후원을 다시 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아서 40대에 애견 미용을 다시 시작해서 이민은 나이 점수가 많이 깎이실 텐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94년생이시면 생일에 따라 만 30살 혹은 31살이실 텐데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시면 지금 나이대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국에서 기술 이민을 바로 준비하는 경우라면 영어 공부 준비하고 1년 혹은 2년 뒤에 생각하시면 이제 만 33살이실 텐데 기술 이민 점수표가 개편이 될 확률이 높다 보니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월로 이제 먼저 호주를 가보신 후 기술 직종으로 영주권을 쭉 딸 수 있는 학과에 학생 비자 전환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방시설 관리직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학위 혹은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숙지를 조금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같이 이제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 방지 엔지니어, 전기공학 기술자,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 건축 검사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지금 알려주신 스펙 자체로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다만 이제 한국에서 바로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으실지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시도해봤는데도 어렵다면 호주에서 학생 비자로 들어오신 이후에 추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찾으신 후 졸업생 비자가 신청 가능한 나이이시면 이제 풀타임 전환 후 2년 정도 일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주정부 후원 비자인 491로 해양 인프라가 기반인 주들인 이제 서호주, 남호주, 타즈마니아,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신지 혹은 이제 호주이신지, 그리고 언급해주신 이제 직업군으로 경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기술 이민이 가능한 점수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8번째로 올해 9월에 호주에 어떤 비자로 오시나요? 먼저 한국어 교사로서 이제 기술 이민은 직업군이 존재하지 않기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디에서 한국어 교사로 가르치셨나요? 이제 어디서 가르치셨는지에 따라 가지고 신청 가능한 직업군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기술이민 혹은 고용주 후원 비자, 이 2가지의 옵션을 보시고 나이 및 비자 만료일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를 주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호주 약대 졸업 후 주정부 후원 비자 혹은 이제 고용주 후원 비자, 이렇게 2가지 옵션이 둘 다 가능하시는데, 주정부 후원 비자보다 고용주가 스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큰 대형 약국 체인을 운영하시는 고용주분이랑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학생 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추후에 인턴하면서 시스템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로서 일을 해가지고 스폰을 받는 경우가 가장 현실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루트로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491 비자 받으셨으면 이제 빅토리아주에서 거주 조건을 채우셔야 하지만 추후에 191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캔버라에서 491 비자를 취득하신 게 아니시기에, 만약 캔버라에서 거주하시고 191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비자 조건 위반으로 이제 거절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1번째, 피부관리사 직업군은 기술이민보다 고용주 후원 비자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관련된 직종 학력과 그리고 경력이 있으시고 후원할 고용주가
현재 연봉 기준 이상 후원해줄 수 있으시면 가능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찾기에는 한국에서보다 호주에서 먼저 오신 후에 찾는 게 쉬울 거세요. 만약 이제 모어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나이시라면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은 이제 학생 비자를 통해서도 고려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858 글로벌 탤런트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학문, 연구, 스포츠 혹은 이제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성취나 경력을 갖추셨으면 헬스, 의료기술, 농업테크, 에너지, 국방, 이제 우주관광, 교육, 금융의 분야면 이제 신속 처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4,000장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국제적인 성과가 특출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신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부의 관계자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당뇨를 잘 관리하시고 추후에 189 비자를 신청하실 때 의사로부터 언제부터 관리를 해왔고 상황이 얼마나 호전이 되었는지를 표시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호주 정부로부터 유심히 보는 게 이제 호주 커뮤니티에 점염이 되지 않는 점을 가장 중요시 보기에 점염이 안 되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표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기 전에 영주권 준비하실 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플리션 레터에 적혀있는 코스 마친일,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85 졸업생 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신데, ETA 비자 받고 호주 들어오셔서 지금쯤이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셨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소믈리에 직업군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비자가 사실 어려우세요. 본인의 이제 학업 및 경력에 따라 와인 제조, 와인 메이커 혹은 이제 요리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사라는 직업군으로서 ACT주에서 대학 학사 이후에 491 비자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ACT 정부에서 나온 매트릭스에도 나와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받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입학이랑 이제 영주권 진행을 함께 준비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는 점수제 이민으로서 이제 페인팅 트레이드 워커 직업군에서 189 비자를 작년 11월에 65점으로 추천받으셨으니 이 점수가 있으신지 먼저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경력, 즉 호주 밖의 경력은 3년 이상이 있어야지 5점이 주어지시기에 본인 점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T는 현재 독립기술이민 189 점수 커트라인이 워낙 높다 보니 본인의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에 될 수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주정부 후원비자 및 고용주 후원비자 옵션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과 의사 이민은 면허 전환 과정만 잘 통과하시면 기술심사 및 기술이민 신청하시는 데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셰프와 쿡의 큰 차이는 어느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호주 학위 조건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엔즈코드 직업 분류표에서 쿡으로서는 이제 서티피케이트 3 혹은 4 과정, 셰프로서는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나서 스킬드 임플루먼트, 즉 스킬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한국에서 페이스트리 혹은 이제 베이킹 학과를 졸업하셨고 최근 5년 중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충족하시기에 이제 페이스트리 쿡 혹은 이제 베이커로서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일 아트는 이제 482 고용주 후원 비자 뷰티 테라피스트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신데요. 학업 및 경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먼저 호주의 5홀 비자 혹은 이제 학생 비자로 오신 뒤에 고용주를 찾는 게 조금 추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자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나누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용접은 이제 웰더 혹은 메탈 패브리케이터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기술이민은 현재 70에서 75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하세요. 다만 이제 학업이랑 영어 없이는 이 점수대를 받기가 쉽지 않으셔서 만약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먼저 호주에 오신 뒤에 고용주 후원비자 옵션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학교 학위는
어떤 거를 나오셨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유학팀에서 먼저 이력서를 확인해 본 뒤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민에 가장 적합한 길을 목표로 유학을 추천드리는 게 맞기에 저희 채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로서의 190 다굴 중에서 주정부마다 조건이 살짝 다른데 무조건적으로 점수가 꼭 높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세요. 아드님께서 현재 이 직업군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아드님께서 95점인데도 불구하고 85점 분이 받는 경우는 이제 그분께서 일을 하시고 연봉이 높은 경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세 이상인 분들은 이제 레이버 어그리먼트인 노동 협약이 맺어져 있는 분야에서 후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따라 가지고 50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Q&A에 이어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지난 5월 호주 연방선거 이후에 도대체 노동당이 앞으로의 유학이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한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노동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새로운 유학 혹은 이민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은 이제 6월 중순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전후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발표된 이제 진짜 중요한 유학, 이민 관련 소식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덕분에 이제 호주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요즘 유학생 비자 취소를 하고 대사관 인터뷰도 많고 학생 비자 인터뷰 거절률도 높은 이 틈을 타가지고 호주 대학들이 미국 유학생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너희 학생들을 받아줄게 라고 하는데 교육 수준도 없고 영어권이고 인도, 중국이랑도 가까운 호주가 이제 시차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유학생들을 반기냐 혹은 이제 학생 비자 발급 거절률을 높인 건 누구냐? Universities Australia는 어떤 단체일까요? Universities Australia는 정부 기관이 아니세요. 호주 각 대학교들을 대표하는 협의체이고 이제 유학생들을 입장을 대변해서 꾸준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단체인데요. 즉 호주 정부와의 정책 방향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대표가 정치쇼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요즘 국제학생들 대우 이제 선거철 정치쇼였다. 너무 진짜 끔찍했다. 이제 최근 유학생들의 집값, 이민 문제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만든 프레임일 뿐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18개월간의 이제 유학생 정책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최근 1년 반 동안에 유학생 수를 줄이려고 하는 각종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비자 신청비 인상, 비자 처리 지연, 졸업 후 취업 비자 제한, 그리고 등록 인원 상한제 도입. 특히 올해 초에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겨냥한 비공식적인 캡이 적용됐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노동당은 이제 좀 다를까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당이 국제교육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당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등록 인원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되어 있고 비자 비용도 낮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더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이 진짜 당장 중요한 리셋의 기회이다. 유학생을 밀어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유치할 타이밍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정부가 국제교육을 성장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정말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 7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24불 10센트에서 24불 94센트로 오르고 주급은 915불 90센트에서 947불 95센트로 오른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노동계랑 이제 기업계 입장이 팽팽했는데 노동계에서는 4.5%를 요구를 했고 상공회의서 이제 2.5% 이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3.5% 인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ART 항소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 기준을 보면 학생 비자 거절, 취소 항소는 이제 보통 1년에서 2년, 파트너 비자 항소는 4년에서 5년, 임시 비자 최대 3년까지 각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민 심사 오래 걸리는 흐름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어카운트 2단계 인증 시작. 2025년 6월 18일부터 호주 이민 사이트 이메일 어카운트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이 꼭 필수입니다. 미리 구글 OT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앱을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준비를 안 하시면 로그인 자체가 막힐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세미나를 한번 열까? 이제 얼마 전으로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과 영주권 상담을 나누다가 이제 부산에도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면 안 되냐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부산에서는 유학, 이민 관련된 정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의료업계 종사자나 공무원들처럼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또는 이제 11월쯤에 부산 경남권 세미나 개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나도 관심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실제 세미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게리님 채널과 저희 엑스퍼트 유학민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Q&A 시간에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